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1회 선배가 쏜다는데 선배 CEO가 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CEO가 쏜다라는 행사를 7년째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목요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좀 여기에 접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기 그린 노란 것은 제가 쓴 책의 표지입니다. 나온 지 한 달 되는데 이따가 질문하시는 분한테 선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저는 저를 여행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살아가는 것을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고요. 제가 선배가 여러분들의 꿈을 빛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단 사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23년 만에 이제 LG 히타치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이 됐고요. 사장을 할 때도 그랬고 퇴직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돕는 멘토가 되는 일이 가장 저는 즐거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또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맛있는 걸 사주면서 이렇게 CEO가 쏜다는 행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고요. 퇴직을 일단 9차례 했다가 놀이와 여행, 또 큐티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올해 회사를 창업 다시 했고 시니어와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생이고요. LG화재 사장을 했고요. 의료재단의 경영 총괄 대표를 했고 지금은 꿈꾸는 여행자하고 시스토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오픈놀이라는 창업회사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취업할 때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에 고문을 하고 있고 서울 청년 창업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코치를 지금 하고 있고 현재 강남에 있는 취업과 창업 허브센터에 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제가 일하는 곳인데 여기에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나는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원스톱 솔루션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N 장로예요. 요새 용어죠. 이걸 모르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N 장로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왼쪽에 취업은 제가 이제 쭉 5군데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오픈롤과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서울취창업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은 꿈꾸는 여행자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작가들하고 PD들하고 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중개사입니다. 그 다음에 C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C스토리라는 회사는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고요. C스토리 출판사는 작가들하고 해서 책을 만들어주는 이런 회사를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GO가 있는데 꿈꾸는 장학재단, 국제정보민간함정기술기구, 창현장학재단, 드림스들이 이런 것에 제가 NGO 이사를 맡고 있는데 주로 외국의 가난한 나라의 컴퓨터 센터를 지어주는 일들이라든가 학교를 지어주는 일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라디오 진행을 3년 했습니다. CTS 기독교 TV 라디오 진행을 3년 했고요. 네팔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관광 가이드를 좀 했었고요. 현재 파워블로거로서 코칭 CEO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50만 조회 이상의 파워블로거로 하고 있습니다. 코칭 CEO 한번 쳐보세요.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꿈꾸는 요새라고 치면 제가 바닷가에서 노는 이야기들이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엊그제 개하고 바다에서 노는 걸 올렸는데 하룻밤에 3,000조회가 올라가죠. 제가 유튜버도 하고 있고 책을 써서 작가도 하고 있고 성대경제대학 동창회 수석 부회장, 회장도 계시지만 하고 있고 통계과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한 개 해도 제대로 못하는데 제가 왜 저렇게 많은 걸 하고 있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CEO가 쏜다로부터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 사진은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셨는데 이후로는 아프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제가 아버지 손을 잡지 못하면 외출을 못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들었었는데요. 그런 이제 아버지의 지팡이가 되었던 제가 회사의 CEO가 됐어요. 사실 아버지 어머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 다 돌아가시고
형들 밑에서 제가 이제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어린 시절의 꿈은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 꿈을 안정된 가정이라고 잡고 저걸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성대 근처에 있는 성신여대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 여대생을 만나서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는 날에 통계과 대학원을 졸업하는 날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을 때 결혼을 해서 처갓집에 들어가 살다가 군대에 갔다가 큰 딸을 낳고 부랴부랴 취업한 것이 LG전자입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도 조금 전에 가셨네. 재학 때는 대학원 때 통계과에서 4.44 학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고자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가 되려는 꿈을 품었었는데 안정된 가정을 갖다 보니까 안정돼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금성사였죠. LG전자에 들어가서 통계과를 나와가지고 텔레비 냉장고 만드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저한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LG에서 IT 회사를 설립을 일본하고 있는데 LD 히다치라는 창업회사에 들어가서 한국에서는 배우면 늦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인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회사 내 사내 벤처 팀장, 마케팅 팀장, 전략기획팀장 이런 과정을 밟아서 임원이 됐는데 42살에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임원이 돼서 경영기획을 담당하고 금융, 공공, 해외 이런 사업을 담당하다가 입사 23년 49살에 LG 히다치 대표이사 사장이 됐습니다. 제 전임 사장이 저보다 14살이 많았는데 60대 사장이 하다가 40대 사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장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성균관대학 통계학과를 나와서 전자회사로 갔다가 IT 회사를 갔는데 제 전공학은 사실 그때만 해도 무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잘났다 이 얘기로 이제 가는 코스로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이야기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간 이제 회사 생활을 마치고 사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니까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뭐 이룰 건 다 이뤘는데 이제 뭐 하지? 이럴 때 기아대책기구라고 지금 그 NGO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 있는 기아들을 돌보는 그 단체 회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퇴직 3일을 앞두고 불러서 자기가 보기에는 최종원 사장님이 기업의 CEO로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대요. 그런데 NGO에 가면은 정말 일을 잘할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한테 꼽혔어요. 그래서 어떤 NGO를 갈지요? 했더니 자기는 기아를 봤는데 저는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이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청년애들이라는 단체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데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IT 미션 컨퍼런스, 북경 비전 컨퍼런스 이런 걸 하면서 북경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3일간 행사를 만들고 이런 기획을 해가지고 청년 운동가가 됐었어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특강을 일반적으로 오늘은 특강이잖아요, 이렇게 전반부가 이런 특강보다는 여러 CEO들하고 토크를 하는 거, 자기들이 궁금한 걸 물었을 때 CEO들이 대답해주고 하는 이런 토크 콘서트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2015년 이태원의 리움 미술관 옆에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서 CEO가 쏜다는 걸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청년들이 이걸 보고 CEO들이 박도사 토크도 해준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첫 행사를 여기 이게 첫 행사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CEO들과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진로에 대한 토크쇼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입소문이 막 나가지고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화여대 학생, 교회 학생 이런 사람들이 감동해 이 행사가 자기 인생에 어떤 도움을 줬다 이런 것들을 막 보내오는데 제가 이제 가슴이 뛰는 거죠. 이거다, 이거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인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카페에서 했는데 이제는 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고 교회도 가고 직장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CEO가 쏜다가 이 어떤 단체를 방문해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룬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자꾸 발전할수록 갈등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인재, 또 하이테크의 변화에 따라가서 그것을 또 사회하고 융합시킬 수 있는 인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PT자를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또 군인들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CEO가 쏜다를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코칭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더 전문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키워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제가 단골로 다니는 집 중에서 청년인 집인 경우를 집중적으로 밀어줬어요. 제 회사 근처라든가 집 근처에 있는 청년, 또 교회에 있는 청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친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코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CEO가 쏜다를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인더랩이라는 카페였어요. 그 카페인데, 이 카페에 요 사진에 나오는 이 하얀 옷을 입은 친구가 사장이고 그 옆에 있는 종업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삼성을 다니다가 너무 하드하게 일을 하니까 식당을 하고 싶다는,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을 때려치고 세 개의 종류의 요리를 배워서 자기 레스토랑을 이태원에다 창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찾아가서 이 장소를 우리한테 좀 빌려줘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친구가 자기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 창업을 한 입장에서 청년들을 멘토링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장소를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이 옆에 알바하던 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수동에 있는 족발집에 취직을 해서 3년간 족발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택의 여왕족발이라는 집을 창업했는데 평택에서 제일 유명한 족발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대기업 생활에서도 자기는 성공하지 못했고 레스토랑을 해가지고 멋있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안 됐는데 정작 시골에 내려가서 족발집을 차려서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다. 제 책을 읽어보니 이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 앞에 어떤 자매가 플라워 카페를 차린 거예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매가 취업을 하지 않고 요새 젊은 친구들 카페 차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두 딸이 카페를 창업했는데 이 카페를 집중적으로 믿어줬어요. 손님을 엄청 모아주고 여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집에 단골이 됐냐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이 집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옛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식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이 나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이제 가게에 있는 이 젊은 자매한테,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비 오는 날에 식빵을 만들어줬는데 그 식빵이 너무 맛있었다고 이 얘기했는데, 다음날 오시라고 하더니 식빵을 만들어놨어요. 이 집은 식빵이 있는 집이 아닌데. 근데 제가 또 식빵을 먹으면서 이 식빵을 빵가루 만들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백종원 텔레비 봤더니 제주도에서 이 식빵을 가지고 빵가루를 만들어서 돈가스를 만드는데 그건 너무 맛있어 보여, 이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또 돈가스 만들어 먹으라고 빵가루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냥 툭 던지는 얘기를 이 가게는 그 손님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스프리트 에너지 만들어 이 홍보를 엄청나게 해줘가지고 이 집이 지금 선능역 쪽에서 핫한 집이 됐어요. 이 드림 프리덤 김준수라는 친구는 힙합을 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회사를 퇴임하고 전화기를 바꾸러 갔는데, LG를 다닐 때는 사장이니까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을 바꿔줘요. 사장님 휴대폰 바뀌었습니다. 바꿔주는데 퇴임하니까 누가 바꿔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바꾸러 갔어요. 근데 이 가게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한테 반해서 몇백 개의 휴대폰을 팔아줬어요. 제 지인들 통해서. 근데 이 친구가 힙합을 전공하고 나와서 취업이 안 돼서 휴대폰 가게, 지금 대치동에 있는 휴대폰 가게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를 너무 잘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가게를 하나 내줬어, 자기 돈 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가게를 너무 잘하니까 또 하나 내주고 또 하나 내주다가, 야, 우리 휴대폰 대리점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자 해서 드림 프리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친구랑 공동 창업을 했는데, 지금 300개 휴대폰 대리점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근데 300개 대리점에서 하는 전화기가, 개통하는 전화기가 한 달에 2만 대예요. 근데 2만 대씩 하니까 1년에 20만 명의 휴대폰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B가 구축이 데이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신발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뭐 액세서리도 팔고 이런 거를 하다가 뭐를 했냐면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분양하는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NFT 회사를 인수해서 코인을 발행해서 지금 싱가포르에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힙합하던 친구가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휴대폰 대리점을 300개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거냐. 제가 이걸 옆에서 6년 동안 도와주긴 했는데 정말 이 친구의 성장을 보면서 야,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졸업하면서 취업에 대해서 알바를 한 건데 이게 본업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한 명만 더 소개하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춘천에 갔다가 이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경찰 지망하던 대학에서 경찰을 지망하던 사람이었는데 빵이 배우고 싶어서 베이커리에 들어가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주인 몰래 밤에 빵을 만들어 갖고 1년 만에 경진대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자기는 자격증도 없는데. 근데 이런 소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베이커리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이 친구만 들어가면 베이커리의 매출이 3배, 4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물주가 와서 춘천에다가 베이커리를 만들자. 지분을 50% 주겠다. 니는 빵을 만들고 돈을 내가 내겠다 해서 춘천에 만든 베이커리가 라뜰리에 기부합니다. 여러분들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춘천에 가면 이 산속에 가든형 베이커리가 있는데 라뜰리에 긴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예요. 여기 걸 했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서 싱싱 베이커리라는 베이커리를 창업하고 경기도 광주에다가 상림수목원이라는 그 안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공장형 이 베이커리를 짓고 이것을 또 프랑스 델리 프랑스 총판을 받아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델리 프랑스를 전국에다가 생지를 뿌리는 거죠. 요새 크로아상 이런 것들 생지로 하잖아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제 북 콘서트가 열려요. 저는 내일 여기 오시면 제가 또 점심을 쏩니다. 지금 네 사람의 이 이야기를 설명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 대학에 나와서 전공을 해서 나가서 사회에서 성공한 친구들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 주위에서 봤던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온 친구가 한 사람은 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대학을 나오고 두바이에서 호텔에서 경영하다가 지금 이제 창업하기 위해서 4월에 나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공부를 잘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학교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해결을 못하지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좀 해결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름 휴가를 4일간 얻어가지고 이 친구 둘을 데리고 태안으로 3박 4일 여행을 갔었어요. 여행을 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준 10가지 미션이에요. 너네 이 10가지 미션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기까지 숙제를 줬어요. 이 10가지를 다 달성하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얘들이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하더라고요. 6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잘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신앙적 숙제들인데 저걸 다 해서 제가 얘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뭘 원하지? 설마 뭐 1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소망이 뭐였냐면 서산에 나오다 보면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러죠? 스루 하면서 햄버거를 픽하는 그 뭐라 그래요? 드라이브 스루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대요. 드라마를 보면 차가 싹 들어서 햄버거를 탁 받아가지고 쫙 가면서 먹는데 자기들 그걸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25,000원에 햄버거를 사가지고 얘들 소원을 들어줬어요. 근데 느꼈죠. 아, 이렇게 학교도 해결 못하고 교회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친구들이지만 자기 인생의 누군가가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숙제를 주고 같이 해결을 하려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좀 거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칭과 멘토링의 힘이라는 것은 사실 생활 속에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친구 자녀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4명만 제가 잠깐 소개하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살아가면서 선배가 후배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각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인아라는 친구는 제 중학교 친구의 딸인데
캐나다에 유학가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그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학 공부하라고 유학을 보냈는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돌아오니까 이제 배우가 되는 길을 이제 아이돌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낮에는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연기 학원에 다니는. 근데 이제 집안이 어려워져서 거주할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한 8개월을 같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상당히 아름다운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죠. 근데 거의 저희 집에서 있으면서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이 친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이 친구가 결국은 아이돌의 꿈을 포기하고 강릉으로 내려가가지고 강릉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졸업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하고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어떡하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아름다운 1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야간에 그 알바를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자녀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저희 집에서 8개월 같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 친구를 보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좋아요. 또 오른쪽에 있는 유정화라는 친구는 또 저 초등학교 동창의 딸인데 이 친구는 호주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사업이 도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친구가 돌아오게 됐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는데 유치원에 가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집안의 살림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애가 가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봐 자녀가 걱정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럴까봐 자녀가 걱정이 돼서 아버지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좀 잘 기억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면접을 보냈어요. LG 그 회사에. 우리 임원이 여자 임원이었는데 이 친구 면접 좀 해달라. 근데 면접을 하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 뽑고 싶다는 거예요. 뽑으려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으로 뽑았어요. 직원들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외주에서 이 학생이 이제 우리 직원들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친구는 들어와서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 컸어요. 근데 한순간 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같이 소개한 거죠. 우리 직장을. 제가 다니던 직장을 소개해서 들어와서 8년인가 다니고 지금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식도 얼마 전에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박준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도 제 초등학교 여자친구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27, 8이 될 때까지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외국에 가서 자격을 하나 따왔으면 좋겠는데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해외로.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격려를 했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해라. 일본에서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 꽤 급여가 많아요. 그리고 오후에 요리하고 학교를 가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망설이다가 이 친구가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고 오후에 요리 학교를 나와서 결국은 1년 동안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와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큰 호텔에 중견 셰프로 돼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전향을 한 거죠. 예, 이런 경우고 오른쪽에 임효진이라는 친구도 초등학교 여자동창회. 초등학교 여자동창회 우리 시골에 한 반이 두 반이 있는데 60명이니까 한 100명 졸업했는데 그 자녀들이 찾아온 시골에서. 이 친구도 대학교 1학년 때 한양대학교 1학년 때 찾아왔는데 이 친구는 대기업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스타트업 기업에 가서 창업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일단 대기업에 가서 좀 하다가 그런 데로 가라. 아직 스타트업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렸는데 결국 이 친구는 스타트업 회사로 가서 지금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돼서 일본 투자를 받아갖고 지금 급여도 많이 받고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또 4명의 제 친구의 자녀들을 설명했는데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런 시기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국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진로를 잘 잡아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친구는
제가 이제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뭐를 할까 할 때 중국에 먼저 갔어요. 북경 어원대학이라는 대학에 가서 18, 19살짜리 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몇 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왜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오지? 그리고 왜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 했는데 유럽에는 정규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직장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된다고 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에 취직하러 온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유학생들인데 공부하는 그 열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하려고 온 애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외국 애들은. 근데 우리나라에도 수업 시간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한국 유학생들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북경에 유학생들 다 모아놓고 3일간 정신훈련하고 뭐 컨퍼런스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 친구도 많지만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유학생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고요. 왜 본고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제가 나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요새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와서 청년들을 바로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에 7년 전에 갔을 때 교회에 나갔다가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창업을 포스코를 1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창업을 해가지고 중국 시장이 어떤가 조사를 하러 나왔다가 교회에서 점심 먹다 저를 만났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나갖고 또 돌아와서 이 친구 창업한 연세대학교 창업센터에서 창업을 했는데 거기 가서 이 친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7년 만에 오픈롤에 지금 회사를 일고서 올해 200억 투자를 받고 하반기에 상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고문으로 모시러 온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저 청년의 회사를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저 청년이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든가 또 이 취창업 허브센터를 수주를 한 거예요. 정부로부터. 제가 그 센터에 가서 일을 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던 어떤 청년 하나를 도와줬는데 이 청년이 훌륭한 지금 상장 기업인으로 커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조금 진도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갔어요. 이 필리핀에 가서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밥을 쐈어요. 이게 뭐냐면은 8개국에 있는 아시아 친구들이 선교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기독교 컨퍼런스. 근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신앙적 이야기도 나누는데 이 친구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보다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 나라들이 이렇게 좀 영원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해외를 나가는 게 꿈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여기에 가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 사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난 친구들을 이제 중에서 장학금을 4년치 지불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이제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 나라에서 또 훌륭한 위치에 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요새 보면서 이게 이 어려운 청년들 몇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이 또 이렇게 또 꼭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요새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누구를 돕는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저와 같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나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됐는데 기도하는 CEO들이라고 해서 이제 IT 분야에서 여러 회사들 중에서 크리스찬 CEO들이 104명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소모임을 하고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IT 기업의 사장들인데 104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멤버들 중에 보면 크리스찬들 멤버 중에 보면 장학재단 하는 사람도 있고 탈북자학교 돌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디야 이런 이제 사람들이 NGO 단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아의 회장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세상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또 선행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 사람들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또 하나를 맡아가지고 3년을 했는데 100회를 했어요. 100회가 뭐랬냐면 CEO들을 초청해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세계 여행을 다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직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이게 초중고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이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라 꿈을 꿀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비용을 우리가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꿈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일에 대한 장학금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카드베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1년에 4억씩을 내셨어요. 자기 개인 돈을.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120명의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을 초중고생들을 키워주는 것을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해갖고 멘토는 이제 졸업생들이 와서 이제 재학생들을 멘토링하는 이런 제도로 됐는데요. 자기 꿈에 대한 발표회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 꿈을 발표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인들 꿈을 나눠주는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탈북 청소년들 응원하는데 탈북자 학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탈북자 학교 아이들은 상당히 초중고 과정 한꺼번에 들어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이제 가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진로 창업 프로그램들을 돌려주고 회사 견학을 시켜주고 회사 CEO들하고 면담을 시켜주고 해서 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학교 양재동에 다음학교가 있는데 그 다음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컴퓨터는 네팔인데 여기가 네팔이에요. 네팔에 있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넣어주고 여기 있는 중고 컴퓨터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고 노트북들을 가져다가 중고 휴대폰하고 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영화도 보게 하고 TV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에 뭐를 하냐면은 마약을 해요. 저녁이면 어두워지잖아요. 밤새도 뭐하고 산에 있는 마약 뜯다가 피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저녁에 나와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011년도부터 매년 갔으니까 이게 한 10년 넘었죠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네팔에 있는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은 또 체리라고 기부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체리라고 치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기부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기부 프로그램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500원을 넣기도 하고 1000원을 넣기도 하는데 어디다 기부할까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기부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프로그램을 다 구경하고 거기에 자기가 일부를 기부하는 이런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인이 이것도 자기 회사에서 직원 20명을 집어넣어서 1년에 10억씩 투자해서 이걸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일회용으로 돈을 10억을 주는 것보다 이 플랫폼을 돌림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촌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스페이스라고 판교에 유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요건 제이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팀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CCM 팀들인데 이런 팀들하고 매년 음악회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본론에 약간 들어가면 저는 3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제가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으로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일본 갔다 하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일본에 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고 일본은 선진국이었는데 우리 팀이 일본으로 처음 갔는데 일본 고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인들하고는 일 못하겠다고. 내가 과장대인데 한국인들 비행기 타고 열댓 명이 나왔는데 자기는 조선진하고는 일 안 한다고 돌아가라고. 고객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1개월만 써봐라. 1개월 후에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돈 안 받고 다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과장이 무슨 운동배짱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1개월 동안 정말 거의 자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일본 고객이 일본인보다 낫다. 1개월 후에 이렇게 얘기해서 일을 줬고 우리는 1년 계약을 해서 갔는데 11개월도 안 돼서 마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의 일들을 엄청나게 우리가 따게 됐어요. 조센징 한국인 일 못 준다라는 일에서부터 역전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우리가 일본인을 대거 수주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제가 했던 이 도전의 사건이 결국 제가 회사를 다니는 30년 동안 저를 계속 발전시킨 거예요. 초반에 이곳에 했던 고생이 저에 대한 브랜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어려운 일만 생기면 제가 들어가고 그걸 해결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일도 잘해야지만 사람을 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에 가 있을 때 리더십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리를 제가 배워서 이렇게 저녁마다 하루 3끼를 해먹였어요. 우리 직원들을 하루 3끼 해먹이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부인도 해주기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을 제가 하루 3끼 해먹이고 자동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주말이면 온천 여행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체중을 4-5kg씩 찌게 하고 주말에는 40-50명의 일본인들을 초청해서 바베큐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우리가 해놨어요. 고기는 제가 재우고 제가 음식을 엄청 잘합니다. 유튜브에다가 음식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일본에 가서 요리를 배운 게 또 제 평생 요리사가 근데 이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제가 나중에 사장이 되는데 엄청 저를 존경하고 저의 후원자들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요새는 부하 직원이라는 욕은 안 쓰지만 후배 직원들이 선배들 많이 도와줘야지 또 선배도 일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끈끈한 정으로서 이제 했어요. 자 이제 시간이 근데 제가 일본 일을 이제 5년 동안 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글로벌 인재가 될 거냐 이제 성공했을 때 일본에서 아니면 만두집을 차릴 거냐 이 요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요리가 재밌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때만 해도 프랜차이즈 문화가 없었어요. 지금 다 프랜차이즈 아니죠? 근데 일본은 다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장이라는 이 만두 프랜차이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두를 좋아하니까 이 만두 브랜드를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내면은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겠다. 그때는 중간에도 없었대요. 그런 식의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대박의 꿈을 갖고 돈을 벌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글로벌 인재가 될 거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을 고민했는데 제 집사람이 오른쪽은 안 된다 왼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악착같이 말해줬는데 헤어지려면 헤어지고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맞벌이를 할 테니 당신은 번듯한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게 자기 꿈이다. 와이프의 꿈이 그거래요.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직장에서 인재가 되고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자기는 남편에 대한 꿈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내의 꿈을 들어주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내의 소원을 들어줬죠. 이 지금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가 저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고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회사를 딱 마치고 제가 네팔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트레킹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꼭 가보세요. 안나푸르나봉으로 올라가는 길을 집사람하고 한 달간 쭉 걸으면서 이제 이 지진으로 이제 네팔이 다 엉망이 됐는데 산을 걸어가면서 한 달을 아내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과거에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왜냐 온 사방에 거지 같은 애들이 자꾸 있고 못 먹고 못 사는데 뭐 우리나라 교통도 없고 뭐 이런 나라를 다니고 자연 환경은 2000년 3000년 된 자연 환경이고 이런 서울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인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자. 후진국을 위해서 살자. 이런 쪽으로 마인드가 가더라고요. 신앙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을 다니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여행지에서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생각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행을 통해서 한 달간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숙소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길을 걷다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은 넓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정말 또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이제 내가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이런 구상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결국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네팔을 너무 못 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행 가이드를 했다 했잖아요. 요 여행객들 모았어요. 그래서 항공사 예약부터 호텔 예약도 제가 다 해가지고 가이드로 서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간 거 있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모집해서 한번 갔던 사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얘기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는 놀려고 했어요. 아까 일본도 다녔고 네팔도 다녔고 직장 36년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36년의 생활이라는 게 사장과 임원을 18년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의 절반은 임원과 사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탁 제가 그만두고 이제는 일 안 한다, 논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 그 서핑장, 여러분들 서핑하러 가보신 분들은 양양에 가면 서핑장들이 있어요. 거기 옆에 어촌 마을에 제가 6개월 살이를 하고 내려갔어요. 어부 마을에 살으려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가서 멍멍이하고 이렇게 반려견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니면서 혼자. 제 친구는 8개월 된 반려견이고 걔는 대형견이고 둘이서 아침 저녁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바다가고 이렇게 6개월 지냈는데 그 지나온 36년을 생각해보니 30년은 제가 돈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노예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실적이라는 거. 매달 매일 실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어떻게 이익을 내고 이걸 계산하면 얼마고 이 일은 얼마고 이 돈 계산하고 30년을 사는 거예요. 놀아보니 그 다음에 6년은 의료재단에 갔는데 의료재단은 이사장들이 있어요. 오너는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6년은 오너의 말을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걸 36년 살다가 바다에 가서 개를 끌고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개도 내 말 안 듣지만 이거를 6개월 살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인생의 자유로움은 돈에 묶여서 살아도 안 되겠고 사람에 묶여서도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창업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시러 이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거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어떻게 놀았냐면 부럽죠? 제가 6개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놀고 먹고 반려견하고 지내고 뒹굴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뒹구는 것도 있고 막 제 나이에 환갑이 지나서 저렇게 놀 수 있는 할 정도로 놀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고 결국은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제가 36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저를 보러 양양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내려가면 조용하게 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있어도 내가 36년에 살면서 이렇게 가졌던 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당 바베큐는 거의 매일 해 먹기도 했고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스피릿 영적으로 좀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새 비전을 갖게 된 것이 C-스토리라는 창업입니다. 그래서 C-스토리라는 회사의 이름은 히스토리에서 따서였는데 S가 뭐냐면은 C, 바다의 C, 그 C에서 S를 하나 땄고요. 또 하나 S는 시니어, 제 나이가 시니어니까
S에 시니어에서 하나 땄고, 하나는 시너지. 그래서 이제 신세대, 구세대가 서로 시너지를 내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C에서 하나 땄고, 또 하나는 CEO가 되자. 그래서 네 가지 C를 따가지고 C 스토리라는 히스토리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스토리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위에 그림은 이 친구들이 청년 창업을 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을 제가 이제 회사가 클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해주고, 이 밑에 있는 쪽은 소상공인들이 있는 소담스퀘어라는 곳인데, 여기서도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벤처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하고 CEO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시켜주고, 또 사업 계획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받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두 친구만 잠깐 소개해주고 마치면요. 위커스의 이승찬이라는 친구는 현대모비스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2년 전까지. 근데 이 친구가 현대모비스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결혼도 못 하겠고, 이렇게 하다가는 집도 못 사겠고,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몰래 투자를 한 거예요. 뭐를 했냐면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인 스터디 카페가 65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가 안 되잖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그만두고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를 차렸다가, 거기서 기술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지금은 무인 스터디 카페뿐만 아니라 무인 빌딩, 무인 매장을 관리하는 그런 IT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가 이 친구하고 하고 있다 점심 먹고 왔는데, 이 회사는 지금 50억 정도의 밸류를 투자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100억, 200억, 500억 이런 회사가 되겠죠. 이 친구는 유니미에 있는 김성윤이라는 친구인데, 미국 유학 중에 미국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한국인들끼리 일하다가, 야,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창업을 하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창업사관학교를 나와서, 창업사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을 다니면서 나 창업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예비 창업자 과정을 모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거치면 예비 창업자 과정에 응모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이제 예비 창업은 창업을 하기 전 단계고, 창업을 하고 나면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에다가 또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7,000만 원을 내줘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다니다거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이 현재 공부를 하면서 창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창업을 한 일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 취업보다 더 훨씬 퍼포먼스가 날 때, 그때는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의 세계로 전향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만 인식해 두시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충전과 탐색, 여행과 이런 걸 통해서 결국 N 잡너가 됐고, 제 회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네 가지 메시지만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 40이나 50대까지 돈을 벌고 남은 인생을 여행을 하면서 좀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런 생각 해요? 많이 해요. 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여기 제목은 평생을 현역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 우리 선배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30살까지 맥시멈 공부하고, 또 회사에 들어가서 한 30년 열심히 일하고 60세에 은퇴하면 남은 20, 30년은 좀 여유롭고 한가하게 좀 즐기며 살아야겠다, 이런 모드의 시대였어요. 3단계 라이프 시대. 근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이 없이 50년을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평생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평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4번 내지 5번의 직업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애국 같은 경우는 7번 내지 8번의 직업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미래의 학자들은 70번 정도의 직업을 갖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아까 N 잡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끝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 70개 내지 80개의 직업을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평생 많은 것을 일하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30살까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업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새로운 전환을 하려면 새로운 공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의 그림은 평생 일을 해야 하고 평생 공부해야 하고 평생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평생 여가 생활 잘해야 하고 평생 건강 관리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핏 보면 왼쪽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는 오른쪽과 같은 삶을 잘 놀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잘 공부하고 계속 해야 하는 이런 평생의 시대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고요. 믿건 말건 그 다음에 기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언젠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100세까지 못해요. 그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야 하는 건데 첫 번째 기업은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예요. 내가 혼자 회사를 만드는 걸 개인 사업자라 그래요. 그 가면 5분 만에 해요. 구청에 가면 회사 이름 지어가지고 가서 나 개인 사업자 냅니다 하면 5분 만에 해요. 그럼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다니면서 회사 하나 갖고 싶지 않아요? 5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왜 안 만들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기업은 사람 인자의 밑에 저건 뭐냐면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은 저 가운데 한자를 써요. 근데 오른쪽 기업은 뭐냐면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기업. 그런 거 있죠. 300년 된 기업, 400년 된 기업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려주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자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벌었다가 물려주고 간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기업을 잘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고 가야겠다. 이 성균관대학이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여기는 기업이잖아요. 오랜 역사, 그 수많은 선배들이 학교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내가 나 혼자 회사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끝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수백 년 살아남을 그런 기업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두 번째로 하고요. 세 번째가 직업을 소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진로적인 측면에서 직업을 생각해요. 돈 많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워라밸을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찾는 게 진로죠.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천생 내 직업이다 하는 직업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직업은 비교적 오래 하겠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36년 두 군데 직장을 다녔잖아요. 다녀가지고 사장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은퇴를 해보니까 소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남아있는 여생을 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경험했던 일의 경험과 돈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물려줘야겠다는 소명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오른쪽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샌드위치를 사고 어디 가면 강의하면 돈 받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아니고 뭐 강의도 해줘야 하는 거고 또 책도 갖고 와서 일단 나눠줘야 하는 거고 뭐 내야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기 모임은. 근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소명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 성공을 선행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IT를 30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료재단에서 6년을 있었잖아요. 36년을 IT와 의료를 했는데 이 다음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다음 직업은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베풀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죽기 전까지 나눠주고 베풀자. 착한 일을 하자. 이것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꿈꾸는 여행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강원도 바닷가 영진항에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를 어떤 작가님이 찍어준 거예요. 근데 제 사진을 너무 좋아해요. 뒤에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같이 했던 여러분 후배들이 저희 강의를 듣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성공도 있고 선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선배님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